안녕하세요. 네, SNT의 박지영 강사입니다. 예. 어, 너무 얼어붙게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정규반이랑 제가 진행하는 윈터 순서대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예, 저는 단대부고 수업하는 걸로 좀 이제 올해 이제 6년 차로 이제 단대부고 수업을 맡게 된 강사이고요. 작년 한 해는 이제 1학년, 2학년 S 반과 3학년 반, 3학년 내신 반인데요. 단대부고 전체를 다 50명 마감했던 내력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를 해보고 있어요. 2월, 그러니까 1월 이번에 이제 29일이죠. 발표가 이제 1월 29일이고요. 그때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대부고 됐다인데 사실 단대부고 쓰면 제 느낌엔 7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만큼은 단대부고 수업을 좀 미리 열어보자라는 마음으로 1월 중에 프리 단대부고 반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열어봤습니다. 어떤 내력이냐면 제가 이제 3월에 땡 하고 이제 학생들을 받을 때 이제 단대부가 워낙 변형 문제로 시험 스타일을 가져가시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변형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각자가 이제 그 학원에서 배운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대부고 시험에 맞게 최적의 방식으로 이제 알려주되 학생들은 이제 요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제 좀 익숙해진 뭐 자기 나름대로 풀이 방법이 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다시 깨나가고 이거에 맞춰서 가려면 요게 필요해라고 할 때 조금의 이제 저항감이 있고 그게 좀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단대부고 쓰는 거 단대부고 스타일에 일찍 한번 접해보고 공부하는 반을 찾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일찍 한번 열어서 수업하면 좋겠다 해서 열었고요. 다른 일반적인 정규반이랑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 어떤 특성은 뭐냐면 문제풀이를 그냥 풀고 끝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간의 다양한 내력의 단대부고 시험과 또 저는 이제 단대부고 시험을 대비하면서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원 출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하는지에 대한 작문법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보고 풀었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변형될 거야, 저게 저렇게 변형될 거야를 일찍 훈련해서 단대부고 시험의 스타일에 굉장히 특화된 형태들을 배워보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단대부고는 역시 정시지향의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에 굉장히 트렌디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근 3개년에서 한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문제는 당연히 다뤄야 되겠고요. 미리 맛보는 내신 수준의 어떤 관리를 원한다. 저는 특강 기간이지만 그리고 프리 단대부고 반 이어서 저도 욕심은 많이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정규 반 때는 아주 이제 열정적으로 아주 인원도 크게 모아서 시작을 하지만 저도 이제 요 반만큼은 그래 진짜 단대부고에 한번 가봤을 때 특화된 메리트 한번 누려보자. 그럼 이왕 공부하는 거 사실 제가 이제 1학년 수준에 정말 내신 수준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양의 공부가 쌓이고 저는 그 다음에 성적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찔끔 풀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강 기간 동안에도 토요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수업을 하지 않고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학생 개개인별로 왔을 때 그 한 주간의 내력이 어떤지 2달 조금 넘는 기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그래 물론 2월에 제가 한번 또 크게 설명회도 하고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좀 소신껏 단대부고에 좀 큰 마음을 갖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제가 일찍 그 누구보다 단대부고에 대한 이해를 좀 빨리 갖춰가는 수업이 프리 단대부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이제 특강 수업들은 미적분 계열의 수업인데요. 저희 이제 단대부고 5등급제 안에서 이제 40명의 1등급 학생이 있고요. 저희 반에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1등급 학생 내지는 이제 본인이 상향 지향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클리닉에 오기 싫어하죠. 정규반에서 제 클리닉은 이제 강제성이 있지만 이 방학 특강을 나눈 중에는 정말 지금 예비고의 같은 경우는 과탐도 3과목 이상을 세팅해 놓고 국영수를 세팅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일수록 좀 불필요한 클리닉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클리닉이 없는 수업은 아니고요. 낮에 진행되는 정규반 수업에 본인이 신청하면 오전에 저랑 이제 올해 호흡을 마친 조교 학생이 이제 클리닉을 주도하는, 그래서 클리닉은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수업 자체는 지금 뭐 어머님들이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대부고가 1학년 시험에 있어서 10년 동안에
최근 기말고사를 1학년에서 너무 쉬운 시험을 내서 너무 큰 이슈가 됐어요. 단대부고에서 100점이 한 번에 한 4명 이상 나오는 일이 제가 10년 동안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17명이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시험이 갑자기 쉬워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2학년은 똑같이 어려워서, 똑같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묻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적원 지금 9과목으로는 수투인데 기말고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자를 붙은 수업은 특강이지만 제가 정말 저희 반에서도 1등을 받거나 정말 수학을 잘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내신 문제에 있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 나오는 거 다 아는데 모의고사를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변형하기에 미적분이 그토록 어렵나를 맛보고 공부하는 수업이 이 실력심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준원이라는 친구는 단대부고 나왔고 오랫동안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춘 조교여서 굉장히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학도 굉장히 잘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클리닉도 있으니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수업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건 아마 이 대치동에서 저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6회차, 12회차가 이 특강 수업의 중턱이자 끝자락인데요. 요때 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대치동 평균 정도 되는 시험지를 치르려고 하고요. 보면 너무 상위 문제는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에 되는 난이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클래스 학생들도 아직은 어려워하는 문제일 텐데요. 보면 이제 상세 어떤 누적 성적표도 한 번은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이게 진짜 내신인가 맛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 지금 학원 수업에 상담하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방학이 2달이에요. 2달이고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그 동안에 학생들 템포가 많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특히 미적분 1 과목 같은 경우는 적분을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잘 못해요. 그건 제가 전교권 학생 내지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같이 지도해봐도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적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1월에 열심히 공부하고 도함수의 활용쯤 끝나면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잠깐 가는 기간이라 쉬는 텀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주 반, 설날이 포함된 2주 반 정도를 나머지 적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가 항상 이 적분 공부할 때 어그러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적분 수업을 미리 1월 중에 땡겨놨습니다. 그래서 미분처럼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하는 과정들은 미리 좀 땡겨서 하고, 학생들이 내력상 잘 못하는 적분은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게 1월 말에 적분을 도입하면서 시작하고, 그게 이제 쉬는 텀이 있다가도 다시 충분히 적분 공부가 잘 될 수 있게 학생들의 성향이나 기질에 맞게 좀 수업 클래스를 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중간고사 볼 때쯤 한번 상담을 해주면요, 물론 이게 특강 수업이지만 예비 고2 학생들이 많이 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학년 내신 어떻게 봤는지, 본인이 목표한 게 어느 정도였고, 지금 아마 대수를 제일 그 내신 위주로 공부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선행 과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려운 과목을 해오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줘야 2달이란 기간이 루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내력의 학생들 중에서 단대부고 시험 뭐 어려운 건 어머님들이 아시니까 제가 학생이랑 두런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을 할애해서 그간에 뭐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공부한 거 어땠는지 여름에 상담한 내용인데요. 본인이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생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좀 북돋아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강 수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부하는 전체의 내력들을 잘 공부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이 녹음한 내용들을 어머님한테는 사실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는 단면들도 있게 마련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상담 일지를 만들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내력이에요. 이 학생은 1학기 동안에는 대찬 그리고 제 수업을 같이 수업을 몽땅 들고 2배 에너지, 2배의 재정, 2배의 시간을 쓰고 시험을 망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원 2개 이상 다니는 거 하지 말고 하나에 헌신하고 하나에 올인해줘 라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제 장점이 이제 개인적으로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있어서 야, 너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고 독려했던 어떤 중간의 단면인데, 그렇게 시험 잘 못 보고 나서는 시험 보고서 본인이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등 했다라고, 단대부고 1등 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제 너 100점 맞았냐? 그거 아니래요. 100점 없대요. 그래서 본인 1등이래요. 그래서 야, 잘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쉽게도 너무 겸손한 친구가 100점이 한 명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등으로 밝혀지긴 했는데요.
뭐 단대부고 2등이라는 게 뭐 어떤 내력인지는 알잖아요. 저한테 오기 전부터 이 학생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 왔어요. 그러고도 깨지는 게 단대부고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푸는 중독적인 어떤 자기 어떤 성향은 키웠으나 내신을 잘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명확하게 지도해주는 수업이 제 수업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제가 세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 제가 기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업은 정말 제 수업에 또 다수가 열심히 했지만 또 2등급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2등급 받기도 사실 각자 개인의 서사 노력한 서사는 참 고달픈데 이 단대부고 1학년 내신을 나볼 때 대부분의 자화상은 물론 1등급 받는 36명은 야 내가 해냈어 하고 하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 패배감이나 이 내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 흐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강 기간에 적어도 기본자가 들어간 수업에는 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수학을 좋아하고 다시 한번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자가 제 목표예요. 제 실제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실력은 정말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좀 개념적인 부분에 맞추되 물론 실력에 대한 이름도 있으니까 그렇게 허술한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초견해보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아마 과정에 맞게 지금 예비고 1인데 들어야 될 학생이라면 이게 뭐 학년으로는 구별이 없으니까 같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업 자체는 뭐 수능 평가원 기출의 메인 문제 대 앞에 심화 수업이랑 다른 점은 내신의 어려운 변형까지는 다루지는 않는다. 모의고사 중킬러 킬러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한번 첫 경험을 하고 넘어가는 수업이지 내신 수준의 너무 과한 문제들까지는 다루지 않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클리닉이 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8명당 1명씩 제가 너무 아끼고 저랑 오래 호흡을 맞춘 조교들이 밀착해서 케어해서 진행하고요. 저는 절대 클리닉 하는 시간에 앞에 심화 수업은 좀 독특한 수업이었고 이 기본 실력 수업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기간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학생별로 그 데일리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케어해주고 관리하는 식으로 좀 꼼꼼하게 진행되는 수업이고 좀 무엇보다 좀 따뜻한 수업이다. 좀 강사가 하기에 외람된 얘기지만 1학기를 거치고 1학년을 거치고 좀 많이 지치고 아 이게 난 수학을 잘하나 나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갖고 본인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수업 형태로 짠 게 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온 기하와 벡터인데요. 예전에 전신이 기하와 벡터였습니다. 단대부고, 경기고 등이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서 제가 2015년도에 대치동에 유입됐는데 그때 평균이 30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절대평가였죠. 그래서 시험이 너무 쉬워요. 거의 기하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 시험 보면 전교생 중에 3분의 1이 100점 맞습니다. 절대평가니까. 근데 다시 돌아온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하 공부를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봤다라면 예비 고1이든 고1이든 꼭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주 한 번 정도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니까 기하 기본 플러스 실력이어서요. 기본인데 실력자가 들어가서 초견이면 어렵나요? 저는 내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실력이란 말을 붙였고요. 만약에 초견이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공부는 아마 각 학교별로는 다르겠지만 제가 지도하는 단대부고는 2학년 2학기쯤에 공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겨울에 한 번, 여름에 2번 그리고 3회차 공부하면서 내신이 진행돼야 어려운 시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 예비 고1이니까요. 이 겨울에 할 수 있다라면 기하 확통은 당연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학간 저는 뭐 진행하는 어떤 형태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예, 월요일, 금요일 저녁에 프리 단대부고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단대부고 쓰신 어머니들 좀 계실 텐데 지금 다닌 학원에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뭐 레벨링 내지는 구성들 뭐 좋은데 생각보다 학교에 대한 특성이나 학교에 대한 어떤 선지식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 자신 있게 제 수업에 찾아주시고 맡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는 뭐 수학 스케줄 전체는 이렇게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